가족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 건물 3개 동이 있는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후에 당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성년자인 손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손자 나이가 만 30살이 될 때까지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 조건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 형식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국세청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제3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3개 동이 창고가 있는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영향권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을 당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과세관청이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영향권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연 증여세를 부과한 이 처분이 과연 여러분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은 조부와 부친이 당해 토지 위의 건축물, 그러니까 창고 건물 3개 동을 소유한 가족법인의 최대 주주이므로 수중자인 손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상증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지만, 이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지만, 단서 규정으로 첫 번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인정되는 감정가액, 그리고 두 번째, 평가 기준을 현재 당해 재산에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감정가액은 이러한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단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국세청이 감정평가 법인에게 지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창고 3개 동을 제외한 그 쟁점 토지만을 감정평가하도록 사전적으로 요청하는 등 지상 건축물의 영향을 감정평가 시에 고려되지 않았고, 두 번째,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인으로서 토지와 토지는 할아버지 것, 그리고 지상의 건축물은 법인의 것인데, 이렇게 소유자가 갈리고 가족법인의 최대 주주가 비록 손자의 직계 존속이라 할지라도 당의 가족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수중자인 손자가 당의 토지의 사용이라든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제약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아서 국세청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하여 산정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증법령에 따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당해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토지라든가 제일 처음 나가는 게 토지, 건물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 뭐 공장 재단, 뭐 지상의 수목 뭐 다 많이 나가거든요. 뭐 차량 감정평가 별볼 거 다 해요. 무역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토지 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왜 위에 지상으로 뭐 이제 고압 전선이 지나다니거나, 그리고 우리가 밑에 땅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하로 한 개 심도 그 이내에서 지하철이 이제 지나다니잖아요. 그리고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당의 토지 평가액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0%를 저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토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가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평가는 나지상정 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용상의 제한이라든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제약이 전혀 없는 진짜 무결점의 상태에서의 그 토지의 평가액을 상정을 할 때 나지상정 평가라고 하는데, 뭐 나지상정이라는 게 일본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지상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토지상에 지상의 건축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토지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선화지죠. 위쪽으로 고압선이 이렇게 전기가 고압선 선화지 평가를 한다거나 지하에 이제 구분지 한 개 심도 그 이내 범위 내에서 뭐 지하철을 다니거나 그러면은 이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보통 30%를 저감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우, 이 건인 경우에는 약간 좀 국세청 입장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이에요. 하지만 비록 가족법인에 이제 창고 건물 3개 동이 있는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 당의 토지는 엄연히 할아버지 것이었고 당의 건축물 3개 동은 그 가족법인의 소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법인이 비록 특수관계자들로 구성된 그 가족법인이 건축물을 당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의 그 토지에 대한 평가는 현황상 사용권이 제약된 그 상태대로 평가하라라고 해서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판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과거 감정평가를 공부했던 그 순간을 잠깐이나마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근에 나온 조세 심판원의 그 판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어떠한 뭐 창고 건물이 있는데 그 창고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땅을 임야를 갖고 있는데 그 임야 지상으로 선화지, 그러니까 송전탑에서 연결해서 그 고압선이잖아요. 그게 지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있는 땅 밑으로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 다니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과연 이 경우에 우리 토지 평가는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감정 평가는 이렇게 해서 30% 저감을 해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상속세,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여러 판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